고수들은 이런 장에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종목을 고를까?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궁금증을 모두 다 담아낸 코너입니다. 전략 체크인이고요. 오늘 포트폴리오 공개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이 시간에는 CPI도 그렇고 FOMC 결과도 모두 다 우리가 알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벤트들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시장 보는 눈이 좀 달라지셨어요? 어떠세요? 네, 다행스럽게 눈앞에 있던 이런 변수들이 모두 공개되는 이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리는 동결이 되었고요. 하반기 두 차례 정도 인상에 대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CPI 지수도 어느 정도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난한 시장 흐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쪽 시장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생각보다는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변동성이 이제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6월 말까지 남은 보름 정도는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발목을 잡는 내용은 아무래도 S&P 500 지수 자체가 너무 연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부담감, 즉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차 있다. 네,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으로 한번 넘어오게 되면요. 또 한 번의 CFD 관련된 노이즈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겪었는데요. CFD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중국 업체가 이제 미국 쪽에 공장 건설을 승인한다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4월에도 사실 외신을 통해서 좀 언급됐던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에코프로와 이런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큰 폭의 하락을 겪었다가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국 업체 고션이 미국 승인에 획득 실패를 했다라는 뉴스가 뜨게 되면서 다시 그 반전에 나서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중국과 관련된 이런 개선되는 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향후에 또 이런 재료들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의 목표가는 현재 가격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유념하셔가지고 시장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의 내용은 어쨌든 10년간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과잉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런 위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기로 인해서 이제 다시 약세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아니다. 어제 이제 악재 벗어냈으니 다시 그 고점 돌파를 노릴 것이다 이런 의견이 조금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단에는 어쨌든 에코프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가격을 보시면서 2차전지 종목들 대응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거세요? 네, 2차 전지는 부분별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체적인 섹터가 상승을 했다라면은 최근에는 조금 차별성을 띠면서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특히나 오히려 사이즈가 큰 2차 전지 종목들이 탄탄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어제 조정은 나왔지만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더 강하게 받쳐주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LNF 이런 종목들 이제 시총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만 살아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양극재, 음극재 쪽이 좀 변동성이 많이 커졌는데요. 이들이 큰 폭의 조정에 들어간다, 이제는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되는 의견보다는 점진적인 좀 우상향을 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목을 잡는 게 중국 업체가 또 한 번에 하반기에 이런 건설 관련된 뉴스가 뜨게 되면은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반기 또는 작년에 하반기 시장을 이끌었던 것만큼은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은 좀 보수적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거칠 것 없이 달렸다면은 이제는 어찌 보면 장애물 달리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 내비쳐 주시는데, 그러면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보겠습니다. 9대 1이었습니다. 현금은 10%만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 3종목이 들어 있었는데 이런 운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네, 현금은 10% 현재는 유지하도록 하고요. 주식은 90%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포트 변경된 종목도 한번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익 실현 욕구가 최대치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수 자체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여러 개의 섹터로 나눠서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어제는 2차전지 주도주들의 큰 폭 조정이 있었고요. 오늘 다시금 또 반등에 나서주고 있지만은 어제는 종목들의 변동성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CFD가 2차로 또 접어들었기 때문에 3차, 4차 사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더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코스닥에 조금은 찬물을 끼얹는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리밸런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더 있는 수익률을 겪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도전하시는 게 포트 조정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율이 9대1 그대로 유지가 돼서 종목도 그대로 가져가시나 했는데 종목은 좀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2차전지 철강 쪽에 포스코 홀딩스가 30% 비중이었고요. 그리고 카지노주 GKL을 꽤 오랜 기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가장 높은 40%.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오늘도 신고가를 썼죠. 포트폴리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20% 담겨 있는데 종목 하나씩 리뷰하면서 이 변화 있다면 편입 편출이나 비중의 조절이 있다면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먼저 포스코 홀딩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좀 출렁거림이 심했었는데요. 아직은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다라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배당에 대한 메리트 부각으로 다시금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을 뒷받침한다라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충분히 40만 원 이상에 안착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나 판출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중간 배당 이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건 GKL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금리 인하나 이런 공격적인 경제 정책 펼치고 있으나 경제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더딘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회복은 되겠지만 그에 대한 시차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보유를 이렇게 종목을 오래 했을 때 그 종목을 이제 덜어내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래도 기다릴 시간도 있고 버티온 시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을 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조금 보게 될 텐데요. 저는 시장이 조금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리밸런스 하는 것도 저는 충분한 좋은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 회복 지속이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교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 오늘 12만 원 드디어 터치를 했습니다. AMD AR칩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런 조정이 있었으나 조정을 빠르게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는 엔비디아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 내에서 430달러까지 터치하는 기염을 한번 토했는데요. 바닥에서 지금 108달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4배 가까이 지금 상승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반도체에서 AI 반도체로 좀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시장 점유율 90%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아직은 더 성장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이고요. 좀 더 베타가 큰 하이닉스 쪽에서 탄력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그림입니다. 지금 국내 리포트들도 최저 13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목표가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 여력은 더 남아있다라고 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GKL은 조금 아쉽게 됐는데 이런 미련이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병들게 한다. 과감하게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주시는데 그러면은 빈자리가 좀 크게 생깁니다. 주식 비중 90%는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신규로 좀 매수한 종목이 있으신 거죠? 네. 지난주에 제가 관심 종목을 조금 언급드렸던 기업입니다. LG전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가 최근에 흐름 좋았다가 단기 3, 4일 정도 단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편입 종목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TV 및 가전 수요는 아마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상황에서 전장 사업부가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성장 메리트까지 더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멀티플이 좀 더 더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원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충분히 밸류 측면에서는 15만 원 이상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장 산업에 대한 이런 성장성 아직까지는 가치 평가하기 좀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분야를 선택한 LG전자의 이런
스토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는 자리 잡을 때가 됐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과거에 휴대폰 사업부 과감하게 이제 쳐냈던 것처럼 지금은 과감하게 전자 사업부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 12만 3천 후반 정도 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메리트 있는 종목이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LG전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중대 결정이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GKL 대신에 LG전자를 담았습니다. LG전자 전장 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드러내면서 신규 편입됐고요. 기존의 포스코홀딩스, SK 하이닉스 모두 다 잘 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그대로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략 체크인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상승 탄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10시 구간대 파란불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계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